제주에 뿌리를 내린 작가는 줄곧 식물을 그려왔습니다. 식물 세밀화에서 점묘법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태를 강조하고 싶을 때 그때 선으로 그릴 수도 있고 이제 점을 찍어서 그릴 수도 있는데 이 점으로 찍어서 표현하는 것을 점묘법이라고 하는데 점이 모여 이룬 한 장의 잎사귀. 움트고 피어났다가 탐스럽게 맺히는 식물의 시간. 식물을 기록하는 예술가 유현희를 만나봅니다. 중산간 마을의 둥지를 튼 카페인데요. 전시 공간을 두고 있어 도민들의 문화 아지트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특별한 전시가 열렸는데요. 식물 그림으로 대중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유현희 작가의 개인전입니다. 여기 있는 이 전시는 모두 딱 하나의 생명체인 농나무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농나무를 처음 관찰하게 된 계기는 작년 이곳에 왔을 때 작년 겨울에 이곳에서 전시를 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 공간에 맞는 어떤 전시를 할까 생각하다가 저기 뒤에 보이는 창밖에 보이는 저 농나무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농나무를 여기서는 보면은 뭔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 기둥을 보게 되면 기둥이 하나로 나 있는 것이 아니라 4개로 이렇게 갈라져서 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농나무를 봤을 때 이 농나무는 과연 어떤 사연을 가져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여기 자라고 있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농나무를 한번 관찰해 봐야겠다, 오랫동안. 이번 전시의 모티브이자 주제는 갤러리 앞마당에 있는 농나무인데요. 겨울부터 가을까지 4계절을 꼬박 관찰하고 기록한 결과입니다. 농나무는 상록수예요.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가진 상록수이기 때문에 낙엽이 가을에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낙엽이 무수수 떨어진 것을 처음 봤을 때가 초봄, 벚꽃이 필 때, 벚꽃잎까지 같이 떨어질 때 그때 바닥에서 뒤엉켜서 회오리 바람과 같이 굴러다니는 걸 봤거든요.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저런 새싹이 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농나무는 새싹이 나는 엄청난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서 그 낙엽을 다 떨어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낙엽은 꼭 가을이 아닐 수도 있고 그 계절이라는 거는 또 누구에게나 꼭 똑같지는 않겠다라는 또 인간사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작가는 식물의 형상을 정밀하게 묘사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하고 성장하는지를 긴 호흡의 파노라마로 펼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빨리 흘러가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인스타에 숏폼으로 영상을 쉽게 소비하고 텍스트도 그렇고 그런 시대에서 오히려 저는 어떤 한 가지의 대상을 진득하게 관찰하고 좀 미련할 정도로 진득하게 좀 그려내보고 싶은 그런 작업을 하면서 거기서 얻는 기쁨과 그런 치유적인 측면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런 거를 조금이나마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화의 틀을 깬 새로운 시도도 선보였는데요.
관람객들이 나무와 풍경을 직접 교감할 수 있도록 관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지나쳤을 한 그루의 나무를 찬찬히 보고 느껴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땐 너무 단순해서 이거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점 하나하나가 연결이 돼서 이렇게 구성이 됐다라는 걸 보니까 좀 경이로웠어요. 좀 새롭고. 그냥 눈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보이는 것들을 자세하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정말 변화 과정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제가 정말로 1년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전시와 연계한 워크숍도 진행했는데요. 확대경인 루페에 농나무 잎사귀도 등장했습니다. 나뭇잎을 관찰하고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밝은 곳에 대고 그 찍어놓은 사진 속에서 어떤 한 부분을 택하세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많이 그릴 필요가 없고 한 이 정도만 그리면 되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점으로 보이는 게 하나하나씩 있죠. 그거를 좀 확대해서 연필로 연하게 이렇게 라인을 동그라미를 따세요. 따고 그 다음에 나중에 펜으로 그거를 점을 찍을 거거든요. 제 개인전 작업 중에 인맥이라는 작업이 있거든요. 그 인맥이라는 작업은 5월에 생생한 이파리를 하나 따서 다른 색깔 요소를 배제하고 점으로만 찍어서 표현한 작업입니다. 그 작업을 하면서 한 수십 시간 정도는 그 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수십 시간 동안 점을 찍으면서 내가 찍고 있는 이 점이 이 나뭇잎을 이루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우리 하나하나가 모여서 어떤 그런 공동체가 되고 세계가 되고 결국엔 우주를 이루고 있듯이 그런 진리가 이 나뭇잎 하나에 들어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꾹꾹 누르지 않고 종이 위에 살짝 스치듯이 콕 해서 점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고 동그랗게 나오게 예쁘게. 그래서 이 나뭇잎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약간 명상을 하듯이 나는 얘를 그냥 조그만하게 하는 줄 알았더니 이 안을 채우는 거군요. 맞아, 네. 수많은 점을 채워 넣어 형상을 드러내는 점묘법. 작가는 왜 굳이 품이 많이 드는 방식을 권했을까요? 사실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가지고 이 도구를 통해서 들여다본 나뭇잎의 모습에서는 전에는 보지 못했던 특히 이 세밀한 이 빨간 색깔이 굉장히 작은 다양한 색깔의 빨강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농나무 잎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줄 때 이거 인간이 사는 세상이랑 똑같구나. 저 안에 이 점을 찍으면서 느낀 게 제가 딸과 커피숍을 온 게 아니라 작은 우주 속을 여행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유현희 작가가 요즘 부지런히 드나드는 곳입니다. 이거 하귤 나무인데요. 봄에 봉오리 맺혔을 때부터 이제 열매가 맺힐 때까지 쭉 길게 관찰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오랫동안 관찰한 걸 세밀화 작업으로 남길 생각이에요. 식물에 일단 1년 정도는 봐야지 최소한 그 식물의 그 패턴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봄부터 시작해서 꽃부터 보면은 뭐 이렇게 딱 쉽겠지만 내가 만약에 가을부터 관찰을 시작했다, 그 열매부터 했다 그래도 일단 열매를 관찰하고 그러면 내년 봄, 여름에는 뭘 관찰해야지 하고 일단 뭐 도감이나 이런 거를 좀 읽어보고요. 언제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지 예상을 하고 그렇게 자주 찾아옵니다. 근데 그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주 찾아와야 돼요. 식물을 관찰하는데 4번의 계절,
1년이란 시간을 쏟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식물 세밀화로 이제 시작하긴 했는데 다시 작업을. 근데 저 자신을 식물 세밀화가로 이제 가두고 싶진 않거든요. 그 이유는 단순히 식물을 이제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식물을 관찰하면서 내가 깨달은 걸 이제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하귤은 봄에 꽃이 폈다가 겨울을 온전히 이기고 나서 그 이듬해 봄에 완전히 성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가을, 꽃은 봄, 그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한테나 그런 성숙하는 시기는 같지 않다. 이걸 보면서 느꼈고 내가 지금 당장 남들과 비교했을 때 뭐 좀 모자란 점이 있다거나 뭐 잘난 점이 있다거나 그렇게 해도 그건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그냥 나는 나로서 나만의 그냥 속도가 있다. 그런 점을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저 관찰의 시간이 저는 참 좋았어요. 열매나 꽃은 아니 어떻게 생겼는지도 들여다보는데요. 단면을 관찰하기 위해 이렇게 따로 채취해 둡니다. 학창시절 내내 미술 활동을 이어온 작가. 대학에서 조형예술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 지독한 슬럼프를 겪었는데요. 식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제주살이의 영향이 컸습니다. 저는 미술 전공자이긴 한데요. 순수 미술을 전공했지만 특이하게 숲 해설가와 자연 환경 해설사 경력이 있어요. 그 제주 도내에서만 10년 경력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해설을 하다 보면은 식물이든 자연이든 먼저 관찰을 내가 먼저 하고 근데 그것을 통해 뭐 단순히 그냥 이름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느낀 점을 이렇게 자연의 언어를 통역해 줘야 되는 일인데 관찰을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도 내가 당시에 고민하고 있던 일들을 그 자연 속에서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자연이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나도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해결을 했던 점이 참 많았어요. 채색에는 주로 수채 색연필을 사용하는데요. 색을 여러 겹으로 쌓아 올릴 수 있어 세밀화에 적합합니다. 보통 식물 세밀화를 그릴 때 우리나라에서는 수채 색연필하고 수채 물감을 주로 쓰거든요. 색연필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수채 색연필, 유성 색연필. 수채 색연필은 물이 닿으면 물감처럼 번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종이 위에 건식으로 그렸을 때는 여러 번 차곡차곡 이제 부드럽게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 세밀화처럼 섬세한 작업을 할 때는 수채 색연필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식물의 성장과 생존 방식은 잎이나 꽃, 열매 같은 식물의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요.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변화와 패턴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식물의 번식을 담당하는 꽃은 기관별로 나눠 분해도를 그리는데요. 유현희의 식물 세밀화는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시간이 축적된 감각과 사유의 기록입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단순했어요. 식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식물을 온전하게 한번 그리는 만큼 완벽하게 그 식물을 이해하는 또 방법은 없거든요. 그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렇게 시작하게 되어서 이제 관찰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서 그 시간, 그 경험 속에서 얻는 그 느꼈던 게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자주 숲을 가서 자연을 가까이 하게도 되고, 치유도 받고, 운동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또 내가
깨달은 것도 있고 그 자연을 통해서 내가 느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작업을 통해서 이제 공유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우리가 분해도 수업하면서 관찰한 그 구근 식물 있잖아요. 그 식물들 이제 채색하는 거 하는데, 일단은 지금 바탕색을 고르게 잘 깔아놨으니까, 오늘은 조금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입체감 살리는 걸 위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분해도 하시는 수강생은 오늘 지금 튤립 가지고 오셨는데 이걸 한번 잘라서 속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수술 암술이 잘 보이거든. 제가 들고 있을 테니까 찍으실래요, 그러면? 작가는 대중들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입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그림 수업을 열고 있는데요. 있을 정도긴 한데, 이건 괜찮다. 식물 세밀하게 수업이고요. 보통 식물에 관심이 있으신 여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모였어요, 오늘은. 그리고 저희는 이게 작가반이라고 해가지고 전시 같은 거를 좀 목표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결과물로 이제 전시도 하고, 뭐 출판 같은 것도 하고, 조금 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도 해보는 그런 수업이기도 합니다. 가장자리를 조금 진하게 해주고 가운데를 좀 옅게 남겨두면 그것만으로도 입체감이 살잖아요. 미술 전공자가 아니어도 제주 식물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각각 부분의 명칭이라던가 그다음에 크기라던가 길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하면서 공부하게 되니까 확실히 제가 그린 그림은 식물에 대해서는 박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제일 좀 놀라웠던 게 이제 저 첫 번째 작품할 때 나뭇잎 파리를 세밀화 했는데 나뭇잎 파리를 그렇게 관찰하는데 인맥이 그렇게 진짜 하나의 우주를 보는 것 같이 엄청 자잘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인맥을 통해서 이 물줄기가 이렇게 이렇게도 갈 수가 있겠구나. 하나의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길을 보는 것 같은 그냥 그 나뭇잎 한 장을 그렇게 관찰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되게 컸었어요. 그 하나의 우주를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강했어요. 작가 양성을 목표로 모임도 만들었는데요. 제주에서 자라는 특산식물과 희귀식물을 기록하고 싶어서입니다. 일단은 제주도에는 식물 세밀화로 제대로 하시는 분은 이제 안 계셔서 사실은 동료도 만들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식물 세밀화가 오래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그리려면 한 가지 식물을 뭐 몇 개월씩이나 그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있는 특산 식물을 그린다고 하면 엄청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혼자 그리기에는 이제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니까 이런 멤버들을 좀 모으고 이제 양성해서 같이 그런 결과물을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제주의 남녘에 자리한 해안가. 특별한 식물을 만나기 위해 먼 걸음을 달려왔는데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게 많이 있네. 이게 덩굴모밀이라고 산림청이 지정한 멸종위기 취약 등급의 식물이거든요.
근데 이 식물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그것도 서귀포 일부 지역밖에 없거든요. 이곳, 우도, 섭섬 이 정도밖에 없어서 곧 사라질지도 모르고 뭔가 개발로 인해서 그래서 사라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보고 기록하고도 싶고 만약에 필요가 있다면 이거 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도 싶어서 그림으로 하면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또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꽃의 모양과 크기를 꼼꼼히 살피고 기록하는데요. 이 식물의 특징 중 하나가 꽃과 열매를 같은 시기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만 거는 지금 열매인데 약간 젤리 같은 게 막에 쌓여 있어요. 식물 세밀화 할 때 보통 그렇게 꽃이랑 열매를 같은 화지에 안에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피는 식물이 있으면 조금 식물 세밀화가라서 반가워요. 사라져가는 존재를 마주하는 동안 작가는 온 감각을 집중해 몰입합니다. 저도 지금 스스로 제 작업을 통해서 저 스스로 치유를 받고 있고 또 자연을 관찰하면서 그 많은 그런 감명을 받고 그 동기부여를 받는데 그 점을 저한테 그 식물 세밀화하는 수강생한테도 기법뿐만이 아니라 그런 자연을 관찰하는 법, 가까이 하는 법, 어떻게 친하게 지내고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 그런 것까지 알려주고 더 큰 꿈이 있다면 그런 뜻이 맞는 분들과 힘을 합해서 좀 제주도에 사라져가는 소중한 식물들을 조금 널리 알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품어내는 초록의 에너지. 인맥을 따라 흐르는 계절의 숨결. 시각예술가 유현희는 오늘도 식물이라는 작은 우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